52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써있는 평가는 이제 디애슬레틱의 한 기자가 평가를 내린 거고요. 순위도 자신의 기준만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의 155건의 이적 중에서 이제 50위부터 보는 겁니다. 바포 대 디아키테, 릴에서 본머스로 이적했고요. 이적료는 3,460만 파운드, 계약기간 5년입니다. 공격적이고 기술적인 프랑스 센터백. 지난 시즌 챔스를 포함하여 릴 수비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본머스의 새로운 수비진에서 세네시와 함께 훌륭한 센터백 파트너십을 구축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 나이에 큰 활약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로 보입니다. 근데 제가 디아키테 이번에 토트넘하고 본머스 하는 거 경기를 봤는데 생각보다 스트라이커 잘 누르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본머스 이라울라 감독의 전술 강도가 생각보다 강한데, 그러면 이제 수비도 뒷공간이 많이 생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또 나름 커버도 잘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이적료가 사실 절대 저렴하지 않거든요. 3,460만 유로. 꽤 비싼 만큼 이 디아키테라는 선수 잘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본머스 센터백이 디나이선 나가고 자바른이 나갔기 때문에 또 본머스가 기대하는 센터백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하비 엘리엇입니다. 제가 사실 리버풀에서는 엘맘 출신인데요. 이제 엘리엇이 아스톤 빌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엘리엇은 뭔가 그 엄청 큰 부상 이전에는 진짜 번뜩이고 그런 장면들이 많았는데, 사실 그 부상 이후에 조금 또 꺾인 느낌이 있고요. 아무래도 또 신체적인 능력이 안 중요할 수가 없어. 그렇다고 엘리엇이 엄청 빠르냐, 또 그것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조금 또 리버풀에서는 애매해진 느낌이 있죠. 그리고 리버풀이 또 때에 따라서 강력한 압박도 해야 되는데, 사실 엘리엇이 압박 능력이 엄청 강한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엘리엇은 공찍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사실 공격력도 최근에는 애매해서 리버풀에서는 또 같이 하기는 힘들었던 것 같고요. 이게 아마 지금 번역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제가 알기로는 10경기 뛰면은 완전 이적으로 바뀌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3천만 파운드 완전 이적 옵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비 엘리엇은 사실상 이제 임대로 돼 있는데 아스톤 빌라 완전 이적이라고 봐야겠죠. 네, 근데 리버풀에 대한 그런 충성심이 높았던 선수죠. 어쨌든 엘리엇 보여줬던 고점이 또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마테우스 페르난데스, 사우스햄턴에서 웨스트햄으로 갔습니다. 자, 이게 이적료가 4,100만 파운드인데요. 여러분, 강등된 팀에서 데려왔는데 4,100만 파운드? 이거 진짜 싼 이적료 아니에요. 눈시울이 붉어질 정도로 비싼 이적료가 쏟아지는 여름. 이 영입은 그 어떤 것보다 더 값진 영입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21살 포르투갈 미드필더는 웨스트햄이 이론적으로 필요했던 선수입니다. 역동적이고 기술적이며 에너지 넘치는 선수. 근데 제가 지난 시즌 빅식스 입중계 하면서 사우스햄튼 경기도 많이 입중계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마테우스 페르난데스 가능성 꽤 있는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사우스햄튼에서 축구할 때도 상당히 눈에 띄었던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저 이적료가 맞냐? 이거는 대답하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저는 축구 잘한다고 느꼈었기 때문에 또 기대가 되는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 앤서니 엘랑가, 노팅엄 포레스트에서 뉴캐슬 유나이티드로 이적료 5,500만 파운드. 사실 엘랑가 진짜 빠릅니다. 엄청 빠릅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에는 빠르면서 또 좋은 골들도 많이 만들었죠. 근데 5,500만 파운드, 사실 뉴캐슬의 상황적인 압박도 반영된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 스피드로 뉴캐슬의 축구에 잘 녹아들 수 있을지. 이 선수는 숭구투 마가사, AS 모나코에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로 이적했습니다. 이적료 1,730만 파운드고요. 모나코에서 큰 활약을 펼치기 시작한 프랑스 수비형 미드필더라고 합니다. 리그1에서 태클과 인터셉션을 합친 수치가 상위 5위 안에 들었대. 그래서 수비적인 능력이 되게 좋은 수비형 미드필더로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기자가 46위로 체크를 한 거 보면 생각보다 또 기대되는 영입일 수 있다. 사실 웨스트햄은 수비적인 안정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워드 프라우즈 같은 선수, 사실 옛날 그 워드 프라우즈가 아니기 때문에 또 중원에서 그런 수비적인 엔진 역할을 또 해줄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케빈 샤흐타르 도네츠크에서 풀럼으로 3,460만 파운드. 야, 큰돈 베팅했습니다, 풀럼이. 이 선수가 뭔가 잘못할 때마다 100만 개의 나홀로 집에 밈이 쏟아질 준비를 하세요. 예? 또 이름으로 장난치시네. 이제 나홀로 집에 그 주인공이 케빈이잖아요. 기자님, 나홀로 집에 밈 안 쏟아집니다. 네,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케빈은 22살의 브라질 출신 레프트 윙어로 지난 시즌 샤흐타르의 스타로 성장해서 유로파리그 예선 3경기에서 4골 2도움을 기록했대요. 사실 지금 풀럼에서는 약간 이워비가 왼쪽 윙어 내지는 뭐 안으로 좁히는 공격형 미드필더 이런 느낌으로 플레이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백스리 쓸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 케빈이라는 선수 돈 많이 주고 데려왔기 때문에 또 어떤 활약을 펼쳐줄지 궁금합니다. 그 다음 이고르 제주스 보타포구에서 노팅엄 포레스트로 이적료는 1,000만 파운드 4년. 노팅엄 포레스트는 크리스 우드를 위한 경쟁자가 필요했고 24살의 그는 브라질 성인 국가대표로서 홈에서 좋은 득점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파리 생제르맹 상대로 결승골 넣었던 선수가 이 선수죠. 파리 생제르맹 도르 수상한 이고르 제주스라는 또 스트라이커를 영입했습니다. 나이가 생각보다 있네요. 24살. 그 다음에 디에고 코폴라 베로나에서 브라이튼으로 이적료는 940만 파운드. 계약 기간 5년입니다. 브라이튼은 11월에 이제 루이스 덩크가 34번째 탄생하는 것을 앞두고 뭐 생일이라는 얘기겠죠? 새로운 루이스 덩크가 필요했대요. 그래서 코폴라라는 선수를 데려왔습니다. 192에 장신의 공중볼 장악력까지 갖춘 선수로 베로나에서 꾸준히 좋은 활약을 펼친 후 이탈리아 대표팀에 합류한 센터백이다. 오, 강하고 피지컬이 뛰어나고 운동 능력이 뛰어나며 속도도 꽤 빠르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 21살이라 시간이 필요하답니다. 야, 또 새로운 루이스 덩크가 될 수 있을지 채팅창에 코풀기 고트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아니고요.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하빕 디아라 스트라스부르에서 썬덜랜드로 이적료 3천만 파운드. 그러니까 이것도 빅배팅이라니까. 썬덜랜드가 역동적이고 모든 면에서 뛰어난 빡투박 미드필더래요. 이미 썬덜랜드 미드필드진을 크게 발전시켰으며 앞으로 공격적으로 공격하여 골을 넣을 것입니다. 매우 재능 있는 선수며 겨우 21살입니다. 하빕 디아라, 아까 노아 사디키, 엔조 르페, 그라니트 자카, 뭐 벌써 미드필더 4명이죠? 그 다음에 이제 댄닐이라고 있어요. 미드필더 있는데 FM에서도 꽤 잘 크거든요. 이제 댄닐이라는 미드필더까지 보유한 썬덜랜드. 미드필더도 나름 또 뎁스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앙 페드루 브라이튼에서 첼시로 이적. 41위로 뽑았네요. 주앙 페드루는 5천만 파운드 이상. 이렇게 이적료를 보도했고요. 계약기간 7년입니다. 와포드 3년, 브라이트 2년. 근데 주앙 페드루는 글쎄 이 기자가 이걸 쓴 시점이 언젠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적 시장 끝나고 썼을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보다 낮게 평가를 했네요. 저는 그래도 41위보단 높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주앙 페드루 지금 첼시에서 데려온 영입생 중에는 제일 잘하지 않나?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40위 아인누리 울버햄튼에서 맨시티로 이적. 이적료는 3,120만 파운드. 계약기간 5년이고요. 시티가 마침내 정통 레프트백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누리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시티에서는 기대치, 그러니까 누리한테 기대한 면들 있잖아요. 뭐 왼쪽에서 돌파해주고 공격적인 능력 보여주고 이런 것들은 또 괜찮다고 보이는데 사실 최근에 시티 공격 루트가 왼쪽보다는 오른쪽에 많이 국한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밥 쪽으로 많이 공격이 진행되기 때문에 누리가 그런 재능을 보여주기에는 또 쉽지 않았던 상황들이 많았던 것 같아서 일단 뭐 클럽 월드컵에서는 전 괜찮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누리가 과연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지 또 한 시즌 끝나고 어떻게 평가를 받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프리미어리그 레프트백 중에는 거의 뭐 돌파력으로 따졌을 때
개인 1대1 능력으로 따졌을 때는 최상위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토미 왓슨, 썬덜랜드에서 브라이튼으로 갔고요. 1000만 파운드입니다. 19살짜리 선수고요. 호리호리하고 깡마른 드리블 그런 거를 선호한대요. 2006년생이고 플레이오프 결승전에서 결승골 넣어서 썬덜랜드가 승격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줬던 선수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틴 두브라부카, 뉴캐슬에서 벌리로 이적했습니다. 제임스 트래포드가 시티로 가면서 즉각적인 대체자는 아니죠. 그러니까 즉각적인 대체자죠. 근데 이제 장기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36살, 나이는 좀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벌리는 일단 이번 시즌 빡 집중해서 생존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두브라부카, 그래도 프리미어리그 경험이 많은 골키퍼를 데려왔습니다. 이정류는 미공개네요. 그 다음에 안토니 밀란보, 페에노르트에서 브렌트포드로 이적했습니다. 이정류는 2025만 파운드. 여름 선수 영입 중에 베스트 네임 리스트에 단연 상위권에 오를 선수래요. 오! 지난 시즌 페에노르트에 합류한 그는 16세 131일의 나이로 네덜란드 클럽 역사상 최연소 선수 기록을 세웠대요. 이제 20세가 됐고요. 이 공격형 미드필더가 빠른 스피드, 뛰어난 신체 조건, 그리고 창의력을 바탕으로 프리미어 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네, 안토니 밀란보 또 브렌트포드에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닉 볼테마데, 슈투트가르트에서 뉴캐슬로 이적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볼테마데라는 선수 이름만 많이 들어봤지 게임 뛰는 거 많이 못 봤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대돼요. 그리고 이정료가 거의 7천만 파운드, 엄청 비싼 돈 주고 데려왔기 때문에 키가 198이에요. 거의 2m네요. 그리고 21세 이하 유로 대회에서 최다 득점을 기록했고 뛰어난 기술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볼테마데라는 선수가 또 제2의 이삭이 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윗사가 스트라이커로 쓰인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볼테마데랑 조금 또 경쟁할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은 베냐민 세시코입니다. 라이프치히에서 맨유로 갔고요. 7,360만 파운드, 계약기간 5년입니다. 22살인 그는 아직 완성된 선수는 아니다. 그는 여전히 올라운드 플레이를 연마하고 있으며 골대 앞에서는 더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맨유는 번개처럼 빠르고 끈기 있고 민첩한 공격형 아티스트를 영입했다. 이론적으로 그는 시간이 지나면 슈퍼스타가 될 것이다. 지금 이 기자는 세슈코 영입에 대한 기대치를 마테우스 쿠냐, 주앙 페드로보다 높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세슈코를 더 기대하는 거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요. 세슈코라는 선수가 그 경기하는 거 봤을 때는 신체 능력은 또 확실하잖아요. 그리고 워낙 옛날부터 유럽에서 유망주로 이름을 떨쳤던 선수고, 저도 아직까지는 다듬어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세슈코 같은 선수가 이 끈이 한번 끊어지면 그때 진짜 실력이 엄청 폭발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끈이 끊어질 수 있을지, 이 선수는 왠지 골 넣으면 연속골 넣고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폭발이 일어날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위 브라이언 음베모입니다. 브렌트포드에서 맨유로 이적했고요. 7,100만 파운드. 그러니까 맨유가 이번에 영입한 3톱은 이정료가 거의 비슷비슷해요. 다 비쌉니다. 계약기간 5년이고요.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 4위, 20골과 도움 7개. 리그 베스트급이죠. 음베모가 저는 이번 벌리전에서 또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음베모도 좀 적응한다고 했을 때는 또 득점력이 슬슬 올라간다고 가정을 하면 또 괜찮은 선수 아닐까. 그리고 확실히 퍼스트 터치가 좀 좋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력은 확실하니까, 또 얼마 오지 않아서 데뷔골 터트렸으니까 또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이클 카요데, 피오렌티나에서 브렌트포드로 1,450만 파운드. 이정료는 꽤 저렴한 편으로 이적을 했고요. 사실 FM에서는 그냥 오른쪽 풀백 본자거든요. 1등입니다. 부동의 1등. 근데 실제 축구에서는 또 카요데가 어느 정도로 성장할지 이런 것들도 한번 지켜보는 게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1월에 브렌트포드 임대되어서 합류했고 이탈리아 21세 이하 국가대표팀입니다. 또 롱스로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네요.
극하요대 맞습니다.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32위 밀로시 케르케즈입니다. 본머스에서 리버풀로 이적을 했고요. 이적료 약 4천만 파운드 5년 계약입니다. 적응하고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지난 시즌 리그 베스트 좌풀백입니다. 21살 헝가리 선수가 성공을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활기차고 공격적이며 예측 불허의 선수입니다. 케르케즈 저는 초반에 조금 헤맨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 아스날전 또 거치면서 점점 적응하고 있다. 그리고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경기력이 좀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케르케즈도 또 꽤 기대가 되는 자원이고 뭔가 로버트슨이랑 공유하는 점들이 많기 때문에 또 제2의 로버트슨이 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위는 리암 델라위입니다. 입스위치 타운에서 첼시로 이적했고요. 이적료 3천만 파운드, 계약 기간 6년입니다. 약간 또 기자가 첼시를 돌리고 있습니다. 이제 강등 관련 방출 조항 덕분에 단돈 3천만 파운드의 첼시에서 보기 드문 저예산 영입인데 현재 스트라이커 시장에서는 세 발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싸게 샀다 이거야. 그리고 지난 시즌 부진했던 입스위치에서 PL 12골을 기록했어. 그래서 이거는 또 높게 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엔조 마레스카가 또 맨체스터 시티 수석 코치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티 아카데미에서 또 훈련한 경험이 있어서 뭐 그런 것들도 지켜볼 포인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델랍도 저는 잘 샀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아직 초반이긴 하지만 부상을 당한 게 아쉽긴 하지만 첼시에서 또 확실한 자신만의 특징이 있잖아요. 옵션이 있기 때문에 힘적인 부분들로 차별점을 가져가 줄 수 있는 선수라 또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타일러 디블링 사우스햄튼에서 에버튼으로 이적했습니다. 이적료는 4천만 파운드, 계약 기간 4년입니다. 사실 디블링이 엄청 핫했을 때가 있었어요. 뭐 그때는 뭐 1억 파운드?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올 때도 있었는데 저는 뭐 그 정도 가격은 너무 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어쨌든 4천만 파운드 적지 않은 금액으로 에버튼으로 갔고요. 19살밖에 안 되기 때문에 또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영입이다. 그래서 과연 또 이 디블링이 1부 리그에서 잘할 수 있을지, 또 사우스햄튼이라는 강등권 팀이 아니고 에버튼으로 갔을 때는 또 어떤 모습들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더글라스 루이스 프리미어리그 리턴했습니다. 유벤투스에서 노팅엄 포레스트로 이적했고요. 일단은 임대 형식으로 왔는데 출전 경기 수에 따른 의무 이적 옵션이 있다고 합니다. 2,590만 파운드 짜리고요. 뭐 사실상은 2,590만 파운드에 이적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아스톤 빌라에서 잘해가지고 유벤투스 갔는데 사실 유벤투스에서는 아쉬운 모습들이 있었고 그땐 되게 잘했거든요. 아스톤 빌라에서는 뭐 경기하는 거 봐도 더글라스 루이스 진짜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다시 리턴을 했고요. 노팅엄 포레스트에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명 보는데 30분 걸렸다고? 좋습니다. 속도 늘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인카피에입니다. 레버쿠젠에서 아스날. 이제 임대 형태로 갔는데 완전 이적 옵션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의무는 아니라고 알고 있고 아마 이제 진첸코도 곧 계약 기간 만료고 키비오르도 포르투에 팔았기 때문에 인카피에 옵션 발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인카피에가 오면서 뭐 센터백도 볼 수 있고 레프트백도 볼 수 있고 아스날에서는 엄청난 수비 뎁스를 가질 수 있게 만든 그런 선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게 인카피에가 주전 경쟁을 좀 할만하다고 생각을 했나봐요. 사실 센터백 고정은 거의 마갈량이스라고 봐야 되고 레프트백도 칼라피오리, 스켈리 이런 선수들을 넘어야 되는데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나이도 23살이라 이제는 많이 뛰는 팀을 원할 것 같은데 어쨌든 아스날에 입성했습니다. 과연 아스날에서는 어느 정도의 출전 시간을 부여받을지 인카피의 도전 정신 리스펙하고요. 그 다음에 27위 마르틴 수비멘디입니다.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아스날로 이적했고요. 5,580만 파운드입니다. 계약 기간 5년이고 사실 수비멘디 영입하는 데는 아스날이 또 물밑 작업을 많이 쳐놨죠. 그리고 이적 후에 또 기사를 제가 읽어봤는데 아스날이 메리노하고 약간 패키지 개념으로 접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메리노도 사고 수비멘디도 사고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토마스 파티 나가서
이제 좀 아쉬울 수 있겠지만 수비 맨디 저는 좋은 영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점이 되게 높다는 게 또 수비형 미드필더에서는 큰 장점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퀼린치 하르트만이라고도 부르더라고요. 페노르트에서 벌리로 이적했습니다. 이적료 1000만 파운드, 계약기간 4년입니다. 이 기자가 하르트만 되게 좋아하네요. 다시 한번 정말 뛰어난 선수입니다. 부상으로 2024년 첼시 이적이 무산된 상황에서 벌리가 23살짜리 네덜란드 국가대표 레프트백을 영입한 것은 정말 대단한 성과입니다. 내년 월드컵 출전도 노리고 있습니다. 벌리와 함께하든 아니든 다음 시즌에도 PL에 뛸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좋은 선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 기자가 약간은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는 편인데 이 정도면 하트만한테 되게 극찬을 했고요. 또 이적료도 1000만 파운드라는 거, 이것도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과연 이 하르트만이란 레프트백이 좋은 모습 보여줄지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잔루이지 돈나룸마입니다. 2950만 파운드, 3000만 유로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계약기간 5년. 돈나룸마, 트래포드 입장에서는 돈나룸마가 너무 싫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적료도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비싸게 왔는데 내가 주전이 안 될 것 같네. 갑자기 지난 시즌 챔스 우승을 이끌었던 그런 골키퍼가 와버렸습니다. 돈나룸마는 세이브 능력은 말할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들도 지난 시즌에 눈으로 직접 목격하셨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즌 파리가 챔스에서 우승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골키퍼이기 때문에 또 맨시티 옷을 입은 돈나룸마 좀 기대되고요. 펩이 골키퍼한테 빌드업을 많이 시키는데 과연 돈나룸마가 그걸 잘 이행할 수 있을지도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24위 플로리안 비르츠, 레버쿠젠에서 리버풀로 이적료 1억 1600만 파운드. 비르츠가 24위요? 개인 생각이니까 존중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올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르츠가 가장 충격적인 이적이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이번 이적 사가에서는. 근데 비르츠 24위로 뽑은 거는 좀 이유가 궁금하긴 합니다. 아마 이적료 높아서 그런 위험성도 반영된 게 아닐까 싶은데요. 비르츠 역대급 재능이라고 불리는 선수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저는 또 굉장히 기대되는 영입, 그리고 이것보다는 순위가 높아야 되는 영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 23위 예레미 피노, 비아레에서 크리스탈 팰리스로. FM에서 피노 좋죠. 거의 본자급으로 성장하는 선수인데 2160만 파운드 이상의 금액으로 데려왔습니다. 근데 이제 피노가 가능성으로는 되게 높게 평가받는 선수인데 이제 2023년 말에 심각한 무릎 부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스페인 국가대표로 15경기 정도 뛰었는데 정교한 컨트롤, 가속력 이런 것들이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이 기자는 되게 훌륭한 영입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네요. 2160만 파운드라는 가격도 또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에제가 나가고 나서 또 피노가 그런 공백을 잘 메꿔줄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볼게요. 그 다음 제레미 프림퐁 22위입니다. 레버쿠젠에서 리버풀 2960만 파운드, 계약기간 5년이고요. 빠르고 또 빠르죠. 그가 빠르다는 건 말씀드렸나요? 공중 공격형 오른쪽 풀백인 프림퐁은 공격적인 플레이로 수비의 실수를 커버하며 공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렴한 가격에 나이도 적당하고 가끔은 본능을 억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공격적인 본능을 조금 억제해야 될 수도 있겠다. 아무래도 프림퐁이 레버쿠젠에서는 오른쪽 윙백으로 뛰다가 거의 윙어처럼 뛰다가 리버풀에서는 포백 중에 한 자리로 뛰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한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비르츠보다 순위가 높은 건 글쎄요. 그 다음에 21위 에베레치 에제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아스날로 6750만 파운드, 계약기간 4년이고요. 아스날의 스타일에 잘 적응하고 빅클럽으로서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다면 큰 활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실 에제의 실력 같은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문제는 이제 아스날에서도 그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 또 크리스탈 팰리스에 비해서 상대방 수비진이 많이 내려앉아서 플레이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깨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또 포인트가 되겠죠. 아스날이 아무래도 우승을 하는데 왼쪽 윙어가 걸림돌이 됐던 적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금 아르테타의 전술상
왼쪽 윙어가 오른쪽 윙어에 비해서는 지원받는 게 좀 적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에제한테는 걱정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뭐 에제가 그런 것들 잘 이겨내줘야겠죠. 그 다음 22 렌달 콜로무아니 파리에서 토트넘 핫스퍼로 이적했습니다. 임대고요. 1년 단순 임대입니다. 콜로무아니가 토트넘 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파리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고 다른 클럽들이 그의 주급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놀면 뭐하니? 그러니까 딴 팀에서 놀면 뭐하냐는 거야. 토트넘 가라는 거야. 빠르고 최전방에서 위협적인 플레이를 펼치며 월드컵이 있는 해에 선수 생활을 되살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월드컵이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콜로무아니 제가 스카우팅 리포트 영상 올렸는데 위치 선정이 되게 좋은 선수 같더라고요. 그리고 박스 안에서 은근 잘 받아먹습니다. 근데 이제 뭐 완전히 컴플리트 스트라이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어느 정도 역습에서는 또 장점이 있는 선수일 것 같고 뭐 피지컬적으로 아주 완성된 건 아니지만 또 웬만큼 버텨주긴 한다. 근데 이제 슈팅력이 엄청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결정적인 찬스에서 잘 마무리할 수 있을지 기회를 살려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또 한번 체크해봐야 되는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 19위입니다. 티자니 레인드로스. 밀란에서 맨시티로 갔고요. 이적료는 6,100만 파운드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5년. 이제 지난 시즌 크게 부족했던 미드필더진에 활력과 역동성을 더했습니다. 축구 잘하긴 합니다. 진짜 잘하긴 하고 이제 로드리랑 같이 뛰면서 합이 맞춰지는 걸 좀 기대를 해봐야겠죠. 사실 경합이 엄청 좋은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토트넘전과 브라이튼전을 거치면서 사실 맨체스터 시티가 그런 경합 싸움에서 약한 모습을 아직까지도 이번 시즌에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레인더러스의 축구력이라면 지금 주전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레인더러스가 물론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 스타일로 플레이하는 건 알겠으나 이제 젊은 미드필더도 필요해서 데려온 거기 때문에 레인더러스가 그런 경합적인 능력, 에너제틱한 능력 이런 것들은 또 로드리와 함께 잘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티의 순위 상승을 위해서는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8위 키어넌 듀스보리올입니다. 첼시에서 에버튼으로 이적했고요. 2,500만 파운드 계약기간 5년입니다. 사실 이거는 저는 윈윈 딜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지금 시점에서 보면. 왜냐면 첼시도 거의 데려온 금액에 다 회수를 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1년 쓰고 거의 그대로 팔았어요. 가격은. 근데 듀스버리올이 또 에버튼에서 잘하고 있거든요. 울버햄튼전에서 그릴리시가 듀스버리올한테 줘가지고 하나는 기점되고 하나는 이제 듀스버리올이 득점했는데 듀스버리올 골 넣은 거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약간 듀스버리올이 레스터시티 때도 그 하프 스페이스 뛰어가는 게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그릴리시가 있으니까 그게 정말 더 극대화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릴리시가 공 잡아서 수비 끈 다음에 그때 이제 듀스버리올이 진짜 많이 뛰면서 하프 스페이스로 뛰거든요. 그때 그릴리시가 거기로 패스를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 죽이 되게 잘 맞아. 그래서 저는 에버튼도 윈, 첼시도 윈인 딜이 이 듀스버리올 딜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 시너지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듀스버리올은 또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톤 슈타흐 호펜하임에서 리즈 유나이티드로 이적했고요. 1,730만 파운드 이상입니다. 계약기간 4년이고요. 이번 이적 시장에서 리즈가 영입한 모든 선수들이 그렇듯 그의 발은 침대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가 크단 얘기야. 리즈가 이제 데려오는 선수들이 대부분 키가 크다. 이걸 지금 기자가 얘기하고 싶은 거죠. 193cm의 이 미드필더는 플레이를 끊고 경기를 읽고 지휘하며 날카로운 패스를 하는데 탁월합니다. 그리고 1,730만 파운드란 이적료를 되게 싸다고 표현을 했네요. 리즈가 이번 여름 이적 시장 최고의 영입 선수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슈타흐라는 선수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주전으로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 다음 16위 올리비에 보스카글리 PSV에서 왔습니다. 브라이튼으로 이적했고요. 이적료 공짜로 왔습니다. 브라이튼은 1년 전부터 이 선수를 영입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PSV는 이를 굽히지 않았고 보스카글리는 PSV가 네덜란드 리그 우승 2연패를 하는데 일조했대요. 그리고 이제 FA로
영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23-24 시즌 유럽 7대 리그에서 누구보다 많은 롱패스를 성공시킨 발빠른 볼플레잉 수비수래요. 야, 어쨌든 네덜란드 리그 우승팀에서 뛰던 선수고 또 나이도 뭐 27, 28 어느 정도 직전감의 나이기도 하고 중요한 건 이적료가 공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이 기자가 좀 점수를 많이 준 게 아닐까 싶습니다. 탈모 있습니다. 누구요? 나는 그리즈맘 님이요? 아니면 보스카글리? 네,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은 정보 같고요. 그 다음에 엘 하지 말릭 디우프 슬라비아 프라하에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로 이적. 이적료는 1,900만 파운드. 계약 기간 5년입니다. 이 선수가 지금 레프트백 주전으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체코리그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친 20살짜리 세네갈 국가대표 선수라고 합니다. 블라디미르 쿠팔, 토마스 소우책에 이어 슬라비아에서 이제 런던으로 왔다. 이런 얘기고 오버래핑이 가능한 풀백으로 강력한 크로스를 날려 보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영입된 선수고요. 아마 그렇게 유명한 선수는 아닐 거예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던 선수고 이제 오른쪽에 완비사카, 왼쪽에 말릭 디우프 이런 체제가 된 것 같고 요즘은 웨스트햄이 또 3백 쓸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말릭 디우프가 약간은 윙백 자리에서 뛰는 그런 상황인데 이 기자는 이적료 1,900만 파운드면 되게 싸게 주고 데려왔다. 그리고 높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플로렌티노 루이스, 벤피카에서 벌리로 1년 임대고요. 이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네요. 프리미어리그가 명목상으로는 슈퍼리그라는 것을 보여주는 영입 사례가 있다면 바로 플로렌티노 루이스가 벌리로 이적한 것입니다. 이적 옵션까지 포함됐다고 하고요. 벤피카에서 3시즌 동안 144경기에 출장했습니다. 지난 시즌 134회보다 많은 태클과 인터셉션을 기록한 프리미에라 리거는 단 한 명뿐이래요. 이거 EPL만 순위 매긴 거고요. 기자의 주관적인 순위입니다. 이 이적건이 155건 중에 몇 위 정도 되느냐. 근데 이제 플로렌티노 루이스가 벌리로 간 거를 14위로 평가를 한 거죠. 이 선수도 FM으로 얘기해서 좀 그런데 어쨌든 FM에서도 되게 좋은 선수고 실제 축구에서도 좋은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로 벌리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 다음 사비 시몬스 라이프치히에서 토트넘 하스퍼로 이적했습니다. 5,200만 파운드 계약 기간 5년입니다. 저는 사비 시몬스 토트넘 간 것도 정말 놀랐어요. 어떤 상황적인 것들도 있겠지만 사실 토트넘이 좀 아다리도 좀 잘 맞았던 것 같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토트넘 뭐 모기파도 놓치고 에제도 놓치고 했지만 결국 뭐 시몬스 데려온 거는 뭐 어떻게 보면 저는 좋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뭐 모기파, 에제 어떻게 플레이할지는 모르겠지만 사비 시몬스가 또 더 높은 포텐을 보여줄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대되는 영입이고요.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이제 라이프치히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어가지고 부진했던 팀이지만 뭐 25경기 출전해서 10골과 6개의 도움을 기록했다. 만능 10번 선수고 22살밖에 되지 않았다. 이제 프랭크 감독이 그를 중심으로 공격 축구를 구사한다면 토트넘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선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03에 워낙 좋은 미드필더들이 많잖아요. 무시알라, 벨링엄, 비르츠. 그리고 저는 뭐 사비 시몬스 이런 선수까지 충분히 언급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카일 워커입니다. 카일 워커는 맨시티에서 벌리로 이적했고요. 500만 파운드. 계약 기간 2년이고요. 그의 번개 같은 스피드는 나이가 들면서 확실히 약해졌지만 오른쪽 센터백인 워커는 이제 35살이 된 선수입니다. 근데 워커는 이제 벌리의 잔류를 위한 싸움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벌리가 경험이 부족한 선수단인데 워커는 충분히 경험을 가진 선수다. 훌륭한 영입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뭐 워커가 나이가 워낙 또 많아요. 그래서 프리미어리그에 뛴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공격적인 능력은 좀 많이 죽긴 했더라고요. 그래도 벌리는 또 경험 많은 수비수가 필요했으니까 워커도 벌리에서 어떻게 하는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적료도 좀 많이 반영을 하는 것 같아요. 기자님이.
그 다음 그라니트 자카입니다. 자카가 레버쿠젠에서 썬덜랜드로 1730만 파운드에 이적을 했습니다. 계약기간 3년이고요. 발롱도르 후보에 오르고 12개월 만에 썬덜랜드에 합류하게 된 것은 정말 눈길을 사로잡는 놀라운 영입입니다. 미드필더 자카는 젊은 팀의 리더십을 더하고 32살이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다리, 기술, 그리고 비전을 갖추고 있습니다. 비전이 이제 시야겠죠? 익절의 신이야, 그라니트 자카가. 어쨌든 자카가 레버쿠젠에서 또 한번 꽃을 피웠잖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또 자카, 썬덜랜드에서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된다. 그리고 썬덜랜드도 영입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자카라는 선수가 또 리딩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오임힌 켈러허, 이제 켈러죠. 리버풀 서브 골키퍼였던 켈러가 리버풀에서 브렌트포드로 이적했습니다. 이적료 1,800만 파운드. 브렌트포드가 이제 원래 주전 골키퍼가 플래컨이었는데 플래컨은 레버쿠젠으로 이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켈러가 브렌트포드로 이적을 했습니다. 저는 켈러 서브 골키퍼일 때도 잘 막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비교 대상이 알리송이어서 그랬던 것도 있겠지만 저는 켈러 서브치고는 되게 세이브 능력이 좋았다. 그래서 브렌트포드에서 또 주전으로 뛰는 거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의 역량을 또 보여주고 싶을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요르겐 스트란 라르센, 셀타비고에서 울버햄튼으로 갔습니다. 2,300만 파운드, 계약기간 4년이고요. 사실 스트란 라르센은 지난 시즌 이미 와 있었어요. 그때는 임대로 왔는데 이제 완전 영입이 된 거고요. 뉴캐슬이 3개월 전 2,300만 파운드에 얘기가 되었던 선수에게 약 6천만 파운드의 입찰을 고려했다는 것은 사실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는 가장 가치 있는 거래 중에 하나였다는 이론을 뒷받침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라르센을 9위로 선정한 이유는 이 뉴캐슬이 6천만 파운드로 제안했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난 시즌 부진했던 울버햄튼에서 임대 생활을 하며 리그 14골을 기록했고 또 나이도 젊은 편이기 때문에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가 되고요. 저는 이 선수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캐슬이 안 판 거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6천만 파운드 그래 좀 혹할 수 있어요. 근데 강등되면 6천만 파운드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라르센 팔고 다시 그 돈으로 어떤 선수를 사올 때까지 시간도 넉넉하지 않은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라르센 지킨 거 잘한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강등을 안 당한다면 이제 이 결정에 후회를 하지 않겠죠. 어쨌든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르센. 그 다음에 요케레스가 스포르팅에서 아스날로 이적한 거 6,340만 파운드. 계약기간 5년이고요. 활기차고 잔혹한 공격수이자 골을 향한 욕망이 넘치는 선수. 요케레스는 일단 다른 것도 다른 건데 아스날에서 잘해보겠다는 의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아스날 팬분들 입장에서는 좀 기대해볼 만한 포인트죠. 근데 이제 요케레스가 지금 3경기 뛰었지만 또 완벽하진 않기 때문에 2번의 득점이 있었지만 또 빅클럽과의 게임에서는 조금 더 변별력을 보여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요케레스가 또 아스날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 하베르츠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이 또 기대가 됩니다. 맞아요. 아스날은 또 요케레스한테 기대하는 부분이 중하위권에서 얼마만큼 득점을 하느냐 또 얼마만큼 승점을 가져다 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좀 포인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릴리시가 7위에 올랐습니다. 맨시티에서 에버튼으로 갔고요. 1년 임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릴리시 1년 임대료가 엄청 비쌉니다. 1,500만 파운드예요. 영입이 아니고 1년 임대료가 1,500만 파운드. 정말 어마어마한 임대료죠. 그 다음에 이제 5천만 파운드의 완전 이적 옵션이 있습니다. 근데 그릴리시는 사실 그 정도 임대료면 잘하긴 해야 돼. 근데 일단은 4어시 좋은 출발입니다. 그릴리시 벌써 어시스트 4개 했고요. 어시스트뿐만 아니라 공격 과정에서 기점 역할을 되게 잘 해주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듀스보리올이랑 이 케미가 좋기 때문에 그릴리시, 듀스보리올 둘 다 되게 살아나는 영입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맞아요.
저는 이제 영입해온 선수 중에 2, 3라운드까지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준 선수가 누구냐 하면 저는 그릴리시라고 얘기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냥 독보적이야, 임팩트가. 그리고 결과로 이어지는 그런 공격 포인트라든지 경기 영향력 이런 것들도. 그래서 그릴리시가 또 이번에 월드컵이 있는 해이기 때문에 본인도 동기부여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릴리시가 에버튼에서 더더욱 잘해서 월드컵 대표팀까지 승선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 휴고 에키티케입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리버풀로 이적을 했고요. 이적료는 7,900만 파운드, 6년 계약입니다. 에키티케의 빠른 속도, 키, 그리고 신체 조건은 프리미어리그에 이상적으로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에키티케 일단 득점 그 페이스라고 할까요? 그게 되게 좋죠, 지금. 커뮤니티 실드부터 또 뉴캐슬전에서도 골 넣고 첫 경기에서도 골 넣고 아스날전에서 이제 그게 끊긴 건데 에키티케 이 처음에 적응할 때 공격수는 득점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낯선 무대에서 골을 넣는다는 거, 그게 이제 자신감에 엄청난 플러스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에키티케는 그 첫 발걸음을 좀 가볍게 내려놨다는 점에서는 또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에키티케가 저는 솔직히 좀 우려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었는데 제가 잘못 봤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활약으로 봤을 때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은근 또 버티기도 되고 또 골 넣는 것도 괜찮아서 과연 이 에키티케라는 선수가 또 어떻게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을지, 또 이삭이라는 선수가 왔을 때는 어떻게 활용될지 뭐 이런 것들도 되게 기대되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위가 알렉산더 이삭입니다. 이삭이 뉴캐슬에서 리버풀로 이적했고 이적료 1억 2,500만 파운드, 클럽 레코드래 PL 레코드입니다.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44골을 기록했고 25살이라는 나이에 훌륭한 활약을 펼쳤으며 프로다운 경기 운영 능력까지. 어떤 인간도 1억 2,500만 파운드의 가치를 지닌 건 아니지만 이삭은 안필드에 입성한 지금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어떤 인간도 1억 2,500만 파운드의 가치를 지닌 건 아니래. 말 재밌게 하시네. 잔부상이 좀 있긴 한데 오히려 그게 단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뭐 솔직히 축구 실력 자체는 너무 좋습니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있긴 했지만 사실 축구 실력 자체만 놓고 얘기하자면 이삭이 지난 시즌에 저는 전 세계 스트라이커 1위도 찍었던 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퍼포먼스와 경기 영향력으로 그랬던 시점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 유형에서 활약할 수 있는 선수예요. 스피드도 빠르고 1대1도 되고 연계 능력도 있고 빠따도 있고 플레이메이킹 능력도 있고 똑똑하고 유연하고 왼발도 괜찮고 공중볼 경합 수치 자체는 좀 많이 낮은데 또 그냥 머리로 마무리하는 능력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사실 모든 면이 완벽한 스트라이커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과 잔부상이 걸리는 걸 제외하고는 거의 육각형의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4위 아드리엥 트리페르, 렌에서 본머스로 이적했습니다. 이적료 1,440만 파운드. 제가 이번 주 위클리 베스트에 이제 트리페르를 선정했는데요. 트리페르 잘해요. 진짜 잘해 얘. 그 케르케즈 대체로 왔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케르케즈라는 선수가 지난 시즌 리그 베스트 먹고 갔기 때문에 그 빈자리가 되게 크단 말이죠. 근데 오자마자 아주 좋습니다. 뭐 리버풀전에서도 잘했고 토트넘전에서도 되게 잘했어요. 그리고 체력이 되게 좋은 것 같아. 왔다 갔다 엄청 기차처럼 움직이고 그래서 근데 이제 실력 대비 지금 이적료를 보니까 1,440만 파운드면 되게 저렴한 편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부상이 없는 이상 이번 시즌 되게 좋은 활약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리페르 저도 이번에 알게 됐지만 지금까지 본 걸로는 좀 기대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리페르. 그 다음에 3위가 라얀 셰르키입니다. 리옹에서 맨시티로 이적했고요.
이적료 3,630만 파운드 5년 계약했습니다. 사실 셰르키가 빅클럽이랑 이름이 되게 연관해서 많이 나왔었죠. 근데 저도 이적료는 꽤 저렴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셰르키가 가진 그런 가능성과 네임밸류에 비해서. 22살이고 재능 넘치고 양발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다재다능하며 뭐 여러 가지 능력이 있죠. 제가 느꼈을 때는 셰르키는 이걸 봐? 이 패스기를 봐? 이런 독보적인 창의성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저점은 조금 더 채워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저는 경합 능력, 체력 같은 것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맨체스터 시티가 지난 시즌 문제로 부각되었던 부분이 이제 중앙 미드필더의 백업 내지는 리커버리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셰르키가 고정적으로 주전으로 활용되려면 어쨌든 공격형 미드필더여도 그런 능력이 꼭 필요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셰르키가 그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그런 것들을 채울 수 있느냐에 따라서 또 주전 빈도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 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필포든 더 이상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시티는 필포든이 올라와 줘야 돼요. 네, 정말 그 정상의 모습을 못 본 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위 에스테방 윌리안입니다. 파우메이라스에서 첼시로 이적했고요. 이적료는 4,900만 파운드, 계약기간 8년입니다. 내년 4월까지 19살이 아니래. 이야, 파우메이라스 1군에서 83경기나 출전했던 선수고요. 브라질 성인 대표팀에서도 5경기나 소화했던 초재능입니다. 이제 뭐 한때 메시뉴라는 그런 별명이 있었죠. 전력을 다하는 윙플레이, 엄청난 능력, 그리고 모험심 넘치고 두려움을 모르는 태도를 기대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할 도전을 할 겁니다. 아직 어린 나이일 뿐이지만 기대는 정당합니다. 뭐 기대해볼만 하다 이런 얘기죠. 지금 에스테방 윌리안 07년생이고요. 또 왼발잡이기도 해서 이제 라민 야말이랑 또 비교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력 자체나 뭐 이뤄놓은 거는 당연히 야말이 훨씬 더 앞서 있는 건 맞지만 또 축구선수 인생이 길기 때문에 과연 에스테방이 야말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 뭐 야말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들도 기대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 뭐 지금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1대1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또 충분히 가능성 있게 볼만한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뭐 응구모와 다우먼 뭐 이런 선수들도 경쟁자가 될 수 있겠네요. 그 다음 여러분 1위 누구일까요? 이 기자가 개인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하는 이적 1위가 누구일까요? 주맨? 박주영이요? 피엘로 온 선수만이에요. 잭슨은 나간 거니까. 정답은 주앙 팔리냐였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에서 토트넘 하스퍼로, 풀럼에서 2년 동안 팔리냐는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볼 뺏는 앵커맨이자 어쩌면 유럽 최고의 앵커맨이었다. 토트넘이 그를 땅콩값에 잉글랜드로 데려오면서 그러니까 싼 값에 데려왔다는 거야. 땅콩값. 오랫동안 부족했던 미드필더진에 든든한 기반을 마련했다. 근데 왜 이렇게 단어 선택이 내가 봤을 때는 약간 좀 그 비아냥거리는 게 있어. 이 기자가. 약간 돌리는 게 있어. 근데 어쨌든 땅콩값에 데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팔리냐는 수비진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땅리냐. 주앙 땅리냐. 맞습니다. 팔리냐가 근데 지금 와서는 뭐 괜찮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본머스전에서는 이렇다 할 모습 못 보여줬는데 그래도 뭐 시티전에서 보여준 그런 모습들을 또 계속 보여주면 토트넘 입장에서는 정말 행복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주앙 팔리냐는 1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잘 데려온 건 맞고 근데 이제 이번 이적 시장 최고의 영입이다? 글쎄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비르츠라고 생각을 해요. 네. 몰라. 이 사람도 어쨌든 지금 결과를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제가 비르츠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단 그 과정에서 느껴진 게 놀라웠죠, 사실. 그러니까 리버풀로 갈 가능성이 별로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비르츠 이적 시장 이적사가 초반에는 비르츠 리버풀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다 알게 모르게 있었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리버풀 팬분들조차도 에이 뭔 비르츠야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점점 현실화가 되니까 에?
한 다음에 이제 진짜 비르츠가 리버풀 유니폼을 입고 딱 했을 때는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때 뭐 장난으로 우스갯소리로 이제 리버풀이 바이에른 뮌헨이랑 맨체스터 시티가 비르츠 놓고 싸우는데 리버풀이 이정료 높이고 도망가려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우스갯식으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그 정도로 사실 초반에는 이 비르츠 리버풀 링크는 진지하게 생각을 안 했었죠. 맞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기자가 기준을 한 게 뭔가 이정료 기준도 많이 삼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르츠나 뭐 이삭이나 이런 선수들이 순위가 최상위권이 아니었던 건 아마 이정료가 비싸서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자신만의 판단 기준이 있었겠죠. 근데 저는 뭐 비르츠라고 생각하고 또 각자 생각을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근데 뭐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재미로 본 거고 사실 1년 뒤에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1위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이거 이적 잘 시켰다. 이거 좋은 거래였다. 이런 것들 있으시면은 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